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할 거는 이제 게이밍 ETF 비교를 통해서 ETF를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e스포츠 vs 히어로라고 게이밍 ETF를 통해서 알아보는 ETF 분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스클레이머를 먼저 드리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고 ETF가 뭔지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섹터 ETF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ETF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 ETF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특정 섹터 관련 주식을 모아놓은 ETF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기술주 섹터에 투자하고 싶다, IT 섹터에 투자하고 싶다, 헬스케어에 투자하고 싶다,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싶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고 싶다, 뭐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어떤 섹터들에 관련된 주식을 모은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섹터 ETF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섹터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해당 섹터가 유망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안 적었는데 해당 섹터가 유망한데 그 중에서 뭐가 1등 기업이 될지를 모른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해당 섹터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해당 섹터에는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은 섹터 ETF가 맞는 선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섹터 ETF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섹터 ETF 같은 경우에도 함정이 있거든요. 해당 ETF가 특정 섹터를 추종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수익률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ETF가 추종하는 기존 인덱스, 베이스 인덱스랑 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번에 게임 ETF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게임 산업을 설정한 이유는 당연히 게임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되게 긴 타임 호라이즌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년, 21년, 22년 되게 10%씩 성장하는 이제 마켓이고요. 그러면은 뭐다? 10%씩 그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1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임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게이밍 ETF를 살펴봤어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이밍 ETF를 살펴봤는데 일단 e스포 히어로 널드 게이머라는 이 네 개의 ETF가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가? 이 중에서 내가 뭐가 제일 맞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AUM으로 거르는 게 첫 번째 필터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AUM은 뭐냐면 이제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그 ETF가 관리하는 자금의 총액인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변동성도 적고 안정적이고 이 괴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 ETF가 추종하는 어떤 지수하고 괴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차이가 덜 날 거고 안정적인 거겠죠. 그래서 네 가지 이 ETF들의 AUM을 비교해 보면 이스포랑 히어로가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널드랑 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작아요. 게이머가 제일 먼저 출시된 ETF긴 한데 후발주자인 이스포랑 히어로가 이제 비교도 안 되게 그 AUM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작은 데 투자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뒤에 두 개 널드랑 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링으로 걸렀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겠죠? 그러면 내가 게이밍 섹터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e스포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히어로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은 AUM은 e스포가 좀 더 나아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증권사에서 ETF를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제 그 증권사에다가 운영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게 0.55%, 히어로는 0.5%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가 싸니까 이제 히어로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리밸런싱 주기도 다르고 약간 배당률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둘 다 배당은 거의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어가지고 이걸로 수수료만으로 결정하는 건 또 애매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이 ETF가 어떤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제 수익률도 보면은 수익률 거의 비슷하죠. 어쨌든 비슷한 섹터 ETF를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스포가 약간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가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지금 최근에서야 이스포가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올해 내내 좀 성적은 안 좋긴 해요. 성적은 안 좋긴 해요. 보시면은 이제 YTD로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죠. 그래서 좀 성적이 안 좋은 ETF지만 이제 게이밍 섹터에 투자했으면 일단 저희 목적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e스포가 어떤 비율로 이제 들고 있는지를 보면은 되게 웃겨요. 보면은 게이밍 ETF인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랑 텐센트랑 AMD예요. 이거를 각각 뭐 87%씩 들고 있거든요. 이 되게 웃긴 거죠. 그 보면은 나는 분명히 게이밍 ETF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제일 많은 게 AMD랑 엔비디아예요. 텐센트랑. 이 보면은 근데 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 닌텐도도 그렇지만 이제 게이밍 게임 회사가 아니고 게이밍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 거죠.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게임의 필수적인 그래픽 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AMD 같은 경우에도 CPU를 제공하고 있죠. 그다음에 닌텐도 같은 경우에도 콘솔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유니티 같은 것도 유니티 엔진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떤 게임 플랫폼 회사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10등에 있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게임 뭐 밑에 뭐 CD 프로젝트 레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캡콤, 증가, 유비소프트, NC소프트, 넥슨 이런 것들이 있지만 되게 어떤 게임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은 근데 반면에 히어로를 살펴볼게요.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일렉트로닉 EA가 되게 높은 비중으로 있고 EA, 닌텐도, 코나미,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지즈, 유비소프트 이런 것들이 다 높은 비중으로 있죠. 뭐 캡콤, 스퀘어 에닉스, 테이크 투, 넥슨 이런 것들이 다 높은 비중으로 있죠. 보면은 그 뒤에도 보면은 뭐 커세어 게이밍,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컴투스, 웹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통점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 퍼블리셔, 게임 메이커 약간 이런 쪽 주식들을 담은 어떤 ETF인 거고 반면에 e스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약간 또 산업적인 측면에 더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에도 비중이 되게 높게 있는 거고 근데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 메이커들에 되게 집중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e스포는 게임 산업 관련 주식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게임 스튜디오나 퍼블리셔의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e스포와 히어로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저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게임 섹터에서 어떤 점이 좋아서 투자를 했나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 메이커가 아니고 게임 산업,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좀 큰 뷰로 보는 거죠. 게임 산업에 대해서 뭔가 지금 보면은 사실 좀 이제 한국의 모바일 게임들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 ETF보다는 뭔가 유니티나 로블록스 그 뭐 그런 것들을 뭐 닌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게임 산업의 성장에 배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싶은 방향은 e스포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게임 ETF에 투자를 한다면 이걸 보면은 나는 e스포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어떤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둘 다 ETF 치고는 수수료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 0.5%가 좀 ETF 치고는 되게 높아요. 이 이유는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 비중을 보면 이제 동남아,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여러 나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ETF의 복잡성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0.5%를 그 1년마다 까먹어 가면서 투자할 정도로 매력적인가? 그것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e스포를 골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 섹터 ETF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ETF라도 어떤 걸 투자할지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걸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AUM 이게 시가총액 그러니까 ETF가 운용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다음에 ETF의 수수료, 그다음에 기초 자산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그리고 운용사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운용사도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되게 널드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용사 자체가 되게 신생 운용사예요. 그래서 검증이 안 돼서 약간 좀 리스키한
그런 운용사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용사, ETF의 운용사도 봐야 되고, 뭐 사실 정말 좋은 거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제 ETF도 이제 보고서가 나와요. ETF에서 배당을 주면 이제 배당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 재무제표까지 보는 게 이제 더 베스트다인 거고. 그래서 내가 나의 투자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섹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투자 목적과 ETF가 실제로 구현된 방향이 맞는지 잘 검토해보고 투자하자라는 게 오늘의 이제 교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잘 모르겠으면 스파이 사고 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잘 들었습니다.